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2월 17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국토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지역 지정 발표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와 천안, 창원,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 등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제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요.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FN가이드의 신규 상장입니다. 온라인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FN가이드가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7,0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은 특징주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 미국 정부의 재정부양책 타결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더불어서 연준의 채권 매입 정책 동결로 혼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LIS의 마스크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LIS가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9,871억 원 규모의 KF94 마스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곳은 태국의 더블A 그룹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686.4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1년 8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코렌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부터 스마트폰 두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하고 삼성전기에서 생산한 부품 수급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는 삼성전자와 자화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냈고요. 삼성 측에서 특허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애플 신제품에 들어갈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는 삼성전기에서 전량 공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렌은 잔망경 형태의 폴디드 품 렌즈의 렌즈 검증과 렌즈 개발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코렌의 주요 고객사에 삼성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코렌의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FN가이드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FN가이드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를 비롯해서 재무와 주식, 채권 등의 각종 금융 데이터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인덱스 지수 산출, 펀드 평가 솔루션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2위 사업자였던 와이즈 FN을 흡수합병하면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지위의 금융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상장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추진과 B2C 시장 진출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FN가이드의 이런 사업성에 공모 과정에서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경쟁률은 1,353대 1을 기록했고요. 공모가 역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7,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14,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장 초반에 16%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반전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마이더스 AI입니다. 이 마이더스 AI가 마리화나 재배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데 이어서 판매점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마이더스 AI는 미국 LA에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사업자와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실사에 필요한 비밀 유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의료용과는 다르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마리화나 상품을 살 수 있어서 시장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기호용 마리화나를 미국 내 최초로 합법화한 콜로라도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화나 매출이 약 1조 9천억 원인데 그중 기호용 매출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추진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콜로라도 대비 인구수가 7배가 넘어서 시장 규모가 올해 약 10조에서 15조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법인이 많지 않아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이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 자산 거래소 비트렉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2,329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18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유명 투자자인 폴 튜터 존스와 스탠리 드러켄밀러, 미국의 모바일 결제 기업인 스퀘어와 나스닥 상장사인 기업정보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은 한창 비트코인 열풍이 불던 2017년 12월 19,666달러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지난달 30일에 19,85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3년 만에 경신했고요. 17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한 국가에서 한정된 게 아니어서 글로벌 시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디지털 자산 관심 고조, 기관 투자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1월에 2,40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페이팔이 내년부터 고객이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마냥 거품만은 아니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테마는 4% 가까이 오르면서 위지트와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제이시언 시스템, 라이브 파이낸셜 등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보톡스 분쟁 패소에도 이유 있는 대웅제약의 강세입니다. 5년 동안 이어져 왔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지난 2016년부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보툴리늄 톡신 제제의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웅제약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섰습니다. 어제는 소송과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미국 ITC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결국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툴리늄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예비 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 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결국 ITC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이 보툴리늄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이 시작하고 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모두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이 두 주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스는 장중에 17%까지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요. 이후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계속해서 1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웅제약 주가의 강세는 앞서도 말했지만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ITC의 예비 판결보다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이 2, 3상의 병합 승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 연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에 필요한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억제해서 인체 내 바이러스의 종식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임상 처방 결과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이 된 바 있는 만큼 많은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